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이 정도의 홍조가 어떻게 극복이 될지 저도 이번엔 너무 심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부 좀 어떠세요? 홍조 이 자식 정말 나을 듯 말 듯 참 쉽게 나아지지 않죠. 우리의 심리나 정신 상태가 홍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걸 감정 홍조라고 하죠. 감정 홍조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도 홍조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인지하게 돼서 내 감정 상태가 피부로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부와 심리의 상관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짠! 바로 피부는 인생이다 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막 포스트잇 막 엄청 많이 붙이고 막 이렇게 다 밑줄 쳐 있고 여기에 막 접혀져 있고, 제가 이 책을 진짜 열심히 봤는데요. 책 읽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이유가 그동안 제가 피부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이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 편으로 줄여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럼 우리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꾸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략한 저자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피부는 인생이다 라는 책은 영국의 몬티 라이먼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먼 박사가 피부에 매력을 느낀 것은 18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을 앞두고 원인 모를 가려움증과 습진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피부에 매료가 돼서 지금 이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은 라이먼 박사님의 첫 저서가 되었고요. 영국의 BBC 라디오, 썬데이 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영국 언론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다뤄졌고 2019년 영국 왕립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책 결선 후보에까지 오른 피부에 관한 명저입니다. 라이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피부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서 피부만큼 눈에 잘 띄는 기관이 없고 거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피부는 물리학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에도 정교하게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미세하게 실룩이거나 얼굴을 조금 붉히는 것으로 또는 신체나 심리 상태가 원치 않게 겉으로 폭발해버리는 방식으로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피부는 일종의 화면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조도 똑같잖아요. 정말 나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부 밖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건 진짜 홍조를 두고 한 이야기 같아요. 솔직히 이 책은 피부를 미용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가이드북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피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책 앞에 보면은 이 책을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독자들이 피부에 대해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는 라이먼 박사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다양한 피부의 기능, 진드기와 미생물, 자외선에 관한 이야기, 주름과 노화, 피부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나아가 인종, 종교, 철학까지 정말 피부를 가지고 엄청난 연구를 했구나를 한 번에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챕터 7 심리적 피부, 마음과 피부가 서로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내 피부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스킵하시면 안 돼요. 피부 질환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신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재발은 정신적 상태를 드러내는 경고일 수 있다.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또는 정서적, 정신적 압박이 너무 많이 쌓였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성과와 말끔하게 보정된 모델의 사진으로 넘치는 잡지들, 완벽한 삶을 쉼없이 자랑하는 소셜미디어의 세상에 살고 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 영원히 붙들린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우리 자신을, 몸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고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증상은 개개인마다 크게 다른 만큼 치유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저 하던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일주일 정도를 내서 쉬고 명상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나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쵸, 여러분,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홍조는 감정 노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막 찾아보면서 피부 좋은 다른 타인들과 막 비교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제 영상 중에 감정조편 다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제가 책 읽기, 힐링되는 책 읽기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아로마 오일, 그리고 뭐 기분 좋게 샤워하고 향이 좋은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탁 트인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체면이나 상상요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체면요법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상상요법도 효과가 있다. 내가 만난 환자 중 한 명은 건조하고 가려운 습진 증상이 갑자기 재발하면 비가 흩날리는 습한 영국의 어느 오후에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서 몸에 물이 확 뿌려진 상황을 상상한다고 이야기했다. 차가운 물에 흠뻑 젖는 상상은 습진의 가려움을 약화하며 회복 과정 또한 빨라진다고 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마 수면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왜 자연의 소리 있잖아요. 그 새소리나 파도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리들을 유튜브에 찾으셔서 틀어놓으신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가 우거진 숲속이나 파란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차가운 물에 흠뻑 젖는 상상을 했다고 하는데, 홍조도 차가운 물이 순간적으로 확 맞게 되면 훅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런 시원한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피부의 열을 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4페이지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피부에 끼치는 영향이 느리고 미미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마음 상태가 표면으로 확 드러나는 사례 중에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잘 알고 있다. 회의 중에 질문을 던졌는데 입을 열자마자 답이 너무 뻔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온 상태일 때 그렇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며 얼굴에 열도 오른다.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게다가 누군가 고맙게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라고 외치기라도 하면 얼굴은 더욱 시뻘개진다. 저 그래서 홍조가 정말 심할 때 회의 시간이 진짜 싫었어요. 뭐 회의 시간, 미팅 시간 전부 다 싫었죠. 사람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도 내 얼굴이 빨개진다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누가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게 될까봐 그걸 먼저 염려해서 얼굴이 더 빨개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홍조에 걸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대인기피증까지 걸린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홍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살펴볼까요? 부끄럽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확장해 얼굴, 귀, 목까지 피가 쏠리게 만든다.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보통 이 정도 부위로 국한되지만 홍조는 피부 다른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약이나 알코올, 다른 질환에 의해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과 관련된 분자와 수용체가 더 많으리라고 예상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놀란 만큼 별로 없다.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욱 어려운 병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조는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책에서 말하기로는 홍조는 타인이 보기에 증상이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인은 피부가 하얘니까 빨간 얼굴이 눈에 잘 띄는 반면에 흑인은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빨간 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측정 자체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유명한 생물학자 찰스 다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신체적 수단, 즉 인체의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다. 필수 요소는 바로 마음이다. 비자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붉어지지 않기를 바랄수록 스스로 그 현상에 더 몰두하게 되고 얼굴이 더욱 붉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얼굴이 붉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아마 홍조를 겪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나 또 얼굴 붉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 빨개지고 있는 막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는 그 현상에 몰두하게 되면 피부가 정말 더 금방 더 확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심리와 연관이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먼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피부를 뚫고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원치 않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지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목적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규범이 깨졌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사과로 비친다는 것이다. 체면이 잠시 깎이는 것이 사회적 유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회적 실수를 저지른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얼굴색에 변화가 없는 사람보다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정면 공포증, 그러니까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얼굴이 붉어지는데 두려움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꼭 새겨두길 바란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얼굴이 빨개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되게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위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좀 더 순수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께서는 제 빨간 얼굴을 보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볼터치 안 하고 얼마나 좋아. 화장 안 해도 되잖아. 볼터치가 그냥 저절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이죠. 아무튼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라이먼 박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너무 큰 타격으로 온다면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얼굴 이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다. 미소는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분위기를 원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방법은 의식적으로 정신이 얼굴이 붉어진 현상 말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심호흡을 하고 폐로 공기를 충분히 들어 마신 후 천천히 뱉는다. 말로 하면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시타리 호흡법.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혀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말던지 아니면 이렇게 O자 모양으로 하셔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5초 정도 숨을 머물렀다가 코로 길게 내뿜으면 이 두상,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시타리 호흡법 아직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읽을게요. 심리적으로 얼굴의 열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한가득 담긴 양동이가 머리 위에서 쏟아졌다고 상상하거나 주먹을 꼭 쥐고 얼굴의 열이 그 주먹으로 빠져나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열을 식히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거는 좀 전에 앞에서 제가 어떻게 시원한 장면을 이미지네이션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리고 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얼굴이 붉어지는 빈도도 줄고 덜 붉어질 뿐만 아니라 챕터 3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와 몸 전체 건강에도 좋다. 이 챕터 3번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굉장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리차 마시면 되겠다. 보리차는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을 식혀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책에는 장미증 때문에 모델 일을 하던 여자가 자살 시도를 하는 일화가 나오기도 해요. 책에서 장미증이라는 용어가 꽤 나오는데요. 이 장미증은 제가 겪었던 만성홍조, 안면 주사염을 이야기합니다. 의학계의 연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장미증 환자 중 절반은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면홍조가 심하거나 다른 피부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홍조 심했을 때 온 사방이 하얀 방 안에 그냥 들어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패닉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니까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우울증 약, 수면제도 먹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심하시면 강박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강박장애의 특징은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상태와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저도 이런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 병적으로 거울 보기를 하셨을 겁니다. 특히 홍조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정말 수시로 거울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홍조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확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울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어떤 치료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에는 그냥 자신의 상태를 전문가나 친구에게 말하는 것 자체로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있잖아요. 저 댓글 남기시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다른 댓글들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랑 제 채널에서 자유롭게 정보 공유하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면 더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라이언 박사는 본인의 습진 발현 경험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피부 질환이 단순한 신체 범위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과 피부가 하나로 얽혀 있듯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도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경동맥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왜 제가 목에 알로에팩 붙여서 열을 내리는 영상에서 경동맥이 이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홍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온도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홍조는 알로에팩으로 진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로 인해서 올라온 열은 알로에팩으로 아마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일단 감정을 먼저 내려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피부에 그 증상이 올라올까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때 자신을 탓한다든지 상황 탓을 한다든지 남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냥 더 조급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쉽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피부 이런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이 시작된다
된다는 건 내 피부가 나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피부가 개선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피부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열을 내려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피부를 낫게 하는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게 감당할 만한 감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잘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장품 하나 바른다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화장품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금방 치료되는 방법이 있었다면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난 행운이죠. 의사이자 피부과학자인 박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통계한 내용이 전부 다 이 책 한 권, 고작 이 한 권에 다 넣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알게 된 피부에 관한 지식을 모조리 갈아 넣은 이 책 피부는 인생이다. 이거 19,800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사시면 10% 할인해서 사실 수 있고요. 정말 이 쿠션 팩트 하나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완전 땡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그냥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내용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소설이나 에세이는 아니니까. 그런데 내 피부가 이렇게 아픈데 내 피부가 이렇게 안 나아지는데 아니 얼마나 피부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이 책을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내 피부를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제 피부에도 정성을 쏟아야죠. 그러려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저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소비하는 건 정말 나 자신, 내 피부를 위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요. 여러분, 저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다 공부해보고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 책 읽으시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피부에 관한 지식은 정말 요만큼도 안 됐구나 라는 걸 이 책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꼭 홍조 관련된 이야기 아니더라도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희귀 피부 질환들과 전염병 그리고 성병으로 인해서 오는 피부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한국인이 겨드랑이 땀 냄새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안 나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담겨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피부는 인생이다. 이 편에서는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여드름에 관해서도 진짜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 왜 홍조 생기고 난 다음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여드름 때문에 잘못 자고 자꾸 피부 자극을 줘서 홍조가 생기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여드름 관리에 또 식단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식단 관리, 생활습관 개선 진짜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까지 저 블링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Have a 블링 데이! 안녕!